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송공 목사입니다. 이 4월 1일 날에 대통령이 담화 발표를 이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의견이 분분하고 이 옳다 그르다, 그리고 야당과 여당, 그리고 정부와 또 여당 이 국힘당 간의 관계에서도 조금씩 이제 온도가 다르고, 자, 이런 것이 전과 이제가 좀 다르고, 이런 상황에 담화 내용이 오늘 아침에 이 다시 7시간 만에 총선을 앞두고 강원 양면을 전략을 구사한다. 이렇게 윤담화 시간 7시간 만에 2,000명 조정 가능성의 언급에 2,000명 조정 가능성 언급에다가 방점을 찍었다, 방점이다 하면서 또 이렇게 이 아침에 또다시 대통령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가 식을 먼저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이다. 대화를 열어놓고 이게 이제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한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발표했던 그 내용과 더불어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의사들, 예, 그를 한번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담화로 정면 돌파한 줄 알았는데 뭐 그것이다, 이렇게 또 반응이 있습니다. 큰 게 달라진 건 없고요. 이제 반발이 장기화하면서 피로감이 이제 한계치에 이르니까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선 것인데요. 이제 다만 7시간 만에 최대 쟁점 정원 규모에 관련해서 뭐 숫자에 2,000명 숫자에 뭐 매몰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유연한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내비치면서요. 대통령의 원칙과 총선 승리를 위한 여당 요구 사이에 이렇게 강원 양면을 구사한 것으로 이게 뭐 국힘당의 또 이 중요한 사람과 뭐 의견들을 나눴다 하는 것도 있네요.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개혁 의지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제가 정치적 덕실을 짜줄 줄 몰라서, 덕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을 추진한 게 아니라면서 진정성을 부각시켰는데요. 그러면서 화물연대 이야기를 하고 운송 거부 사태, 건설 현장 폭력 사태, 건폭이라고 그러죠. 건전 재정 기조, 원전 정책 정상화, 원전 정책을 정상화도 했죠. 이제 이 그간의 정책을 열거하면서 저항을 많이 받았지만은 관철을 시킨 것들이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이다면서 대통령이 뭐 자기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절박한 상황까지를 한 것처럼 이 의대 정원의 필요성도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약점으로 꼽히는 불통 이미지도 불식하려고 애썼는데 윤 대통령이 어렵죠. 지금이 여소야다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정부가 37차례 걸쳐 의료계와 의사 정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는 겁니다. 구체적 날짜와 또 이 참고 자료를 통해서 이 정원 문제를 놓고 전문가 그룹과 진행한 논의 내용도 공개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불통으로 한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이게 이제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의사를 만난 것에 대해서. 또 이게 총선과 연동되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뭐 계책이 아니다는 거,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심산을 가졌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될 거라는 거. 동시에 윤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 분명한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달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선거철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공감할 수 있을 것이냐, 대국 국민 담화로 방침을 정하고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과 소통까지
하고 했다는 겁니다. 자, 뭐 모종의 어떤 또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지요. 한동훈과. 자, 총선이 9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변수가 정치적 파장에 미칠 그 변수 또 이런 것이 있는 줄 알지만은 지지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감지한 것이 한국갤럽 조사에 이 최근 5주째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갈등의 피로를 호소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지만은 정원을 밀어붙여 달라 붙이기를 원하는 이 여론도 분명히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라는 것을 기조에 깔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입장도 내지 않고 정치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도 의사들은 지적을 했는데요. 이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에 내부에서 여당 내부에서는요. 징역 카르텔 정원 반대 이유가 장래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원색적인 발언으로 의사들을 자극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뭐 카르텔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이 반감을 갖도록 했다는데 윤 대통령의 담화 강경한 메시지가 아닌 대화의 이제 방점을 찍힌 메시지라고 수습을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이제 7시간 만에 KBS 인터뷰 출연 한 이제 윤 대통령의 정책 실장이 뭐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다시 말씀을 하면서 유연성 또 이제 온건반 방법 이게 이제 뭐 두 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원칙론 또 설득을 위한 설명 자 이런 것에서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뭐 하겠지만은 자 이런 것을 재천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님이 의료 개혁을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될 이유가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는요. 이게 더 이상 물러서면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양보를 계속 대승적 차원에서 덕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한동훈에 그거 들어주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또 어쨌든 잘 타협적으로 나갔던 것인데 이제 더 나가면은 이제 마지노선으로 정말 이제 탈당을 하라는 둥 탄핵인 둥 이런 마당에 이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첫째 70% 이상이 과거에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고요. 이게 대세고 천심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 여당 이 국힘당이 후보들은 이런 것을 자기 개인 감정 유불리를 떠나서 정당은 적극적으로 대통령 한의를 밀어줘야 되지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의사들이 복지 봉사 사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익 집단 카르텔 맞죠.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월급을 작게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장 우리 사이에 공부도 많이 하는 거 고생했고 했지만은 이 가장 대우를 잘 받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예, 뭐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많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이익보다는 이익 집단이 아니죠. 대통령이 무슨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대통령이 이익 카르텔입니까? 예, 봉사하려고 하는 거죠. 예. 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요. 27년 동안에 역대 정부가 9번을 이렇게 싸워가지고 모두 다 양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르텔은 국민을 위해서 깨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환자의 건강, 이 목숨을 담보로 인질로 해가지고 위협하는 행위는 이런 것을 이익을 어떻게 뭘 해보겠다 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나 나이팅게일이 그 선서에 절대로 뭐 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 인술의 그 원칙에서 현장에 있으면서 해야지 어떻게 그 목숨을 담보로 국민의 그 복지를 이렇게 내팽개친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틀렸다, 잘못됐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엘리트 의식 하이칼라에 너무 좀
자만과 오만이 있는 것은 아니냐. 대통령과 국민을 이게 지금 너무 뭐 자유 언론 이렇게 자유 인권 언론이 많다 보니까 국민과 대통령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요, 선거표를 빌미로 이제 이 환자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표 거부, 반대 이 운동을 하겠다 이런 말도 그 회장인가 했어요. 자, 이런 것은 정말 급한 환자, 나이 든 환자들은 지금 의사가 없으니까 막 할리겠지요. 정말 큰 문제지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담화 발표도 막 신경질적으로 이게 왜 해결 안 하느냐 하고 대통령을 나무라는데요. 국민들이 정말 그 의사의 말을 들을까요? 환자들이 급한 환자 외에는 뭐 의사 존경하니까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당신들 돈 버는데 돈 벌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지방하고 뭐 또 다른 과에서는 의사가 없고 노인들은 또 많아지고 뭐 젊은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진 것도 있지만은 노인들은 그만큼 많아지지 않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다 이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의사 수가 너무도 10만 명당 작다며요. 작으면 맞춰야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데 또 노인들을 봐서라도요. 자,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다 당신 편들을 덜다는 말은 이 어불성설이죠. 예, 그 위협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체제 위협으로부터 온갖 부패, 개혁이 할리될 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밀리면은요,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이거 다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적폐입니다, 이거. 앞전에 대통령이 적폐한 것도 많아요. 자, 이런 것들도 이 대통령이 해 나가야 되는데,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면 도와줘야지요. 자기 이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노동개혁 이제 해 나갔고요. 교육, 연금개혁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기들만 살면 되겠나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의 그 사표 어쩌고 또 뭐 이렇게 당을 떠나라 뭐 탄핵 운운하는 이런 그 뭐 적편에서 이제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국힘당 안에서 이 선거 운동 후보자들도 뭐 당을 떠나라 있다고 소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가 잘못해놔 뭐 인기도 없고 열심히 하지 않아 가지고 표도 팽수 때 갈지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면 대통령을 뭐 직격을 하고 잘못했냐고 그거를 이제 그쪽에다가 잘못을 밀어붙여가지고 자기 인기를 올려가고 표를 올리겠다. 이거는 비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보수 우파를 위협하는 2분의 1 이상이 어쨌든 대통령을 우리 보수 우파가 해가지고 찍어서 만들어냈는데 뭐 사표니 탄핵 운운하는 것은 이거 보수 우파를 위협하는 것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 민주당처럼 왜 단단히 뭉쳐가지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것을 해주지를 못하고 대통령을 이렇게 흔듭니까? 예? 대통령이 무슨 뭐 놀잇감입니까? 자기 이익 챙기는 뭐 수단입니까? 이게 이렇게 뭐 사편이 탈당이니 탄핵 운운하는 이 김경률 같은 사람 말이죠. 예? 아주 이 사람 정말 빨리 이 사람 없애야 됩니다. 이거 지금 몇 번째입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한 것만 해도 책임지고 물러가야 됩니다. 그 말 실수. 거기다가 이번에 또 뭐 대통령이 뭐 또 탄핵을 또 마다하지 않겠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 한번 그 글에 대해서 담화에 대해서 시비에서 올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꼭 이번에는 물러서지를 않고 이거 개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 정말 환자를 어떤 특단으로 좀 어떻게 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참 이 문제가 딜레마지만은 급한 환자들이 딜레마입니다. 이 뭐 1000명을 하자, 500명을 하자, 400명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뭐하타로 꺼냈겠습니까? 최소한의 수가 거기다가 10년 이후에나 이 의사가 또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
참 정말 그 최소한의 수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양보를 대성적인 면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고 미래를 위한 것이고 한다면은 정말 나라를 사랑합니까? 의사들이 양보를 해야지요. 예? 의사들이 완전히 폐지를 하라고 그럽니다. 폐지를. 예. 자, 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